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항상 중요하지만 이제 6월 3일이 되면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돼요. 그런데 사실 참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대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계엄 이후부터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모르고 그냥 하나의 대통령 선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우파 보통 이제 자기 자신을 나는 이제 우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좌파나 뭐 민주당이나 뭐 나는 이제 이쪽 그런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잘 인식하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외로 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관심 없는 사람이 많고 또 뭐 대통령 바뀌나 보다 뭐 선거 또 뭐 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죠. 왜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 경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안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이 경제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을 안 하다가 막상 경제적으로 정말 막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어떤 안보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때 가서 우리 대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겠죠? 정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복된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힘써 우리 자신도 사실 그래야죠. 물론 그 부분이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죠. 그래야 나도 편하고 내 이웃도 편하고 내 가족도 편하고 다 좋은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지금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벌써 오래전에 된 건데 중국은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이 대한민국을 이제 자기네 관할, 자기네 영역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차지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그 준비를 착착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신장 위구르나 또 홍콩이나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이제 뭐 역사적으로 중국이 주변의 나라들을 조공국으로 삼아서 자기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중국 세상의 중심인 그런 나라 그런 국가적 권력을 늘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신장 위구르도 이미 한족들이 대거 이주해서 거의 뭐 그냥 중국 외지가 아니라 내지라고 봐도 됐고 홍콩은 이미 벌써 1997년에 이제 영국이 반환하고 나서 지금 거의 20몇 년이 지났는데 이미 벌써 홍콩은 완전히 이제 중국에 의해서 이제 옛날 홍콩이 아니지, 옛날 홍콩이 아니고 그냥 중국의 전형적인 그저 하나의 폐쇄적이고 그저 활력이 없고 감시가 있는 그저 그런 역시 거기도 한족들이 대거 몰려가가지고 역시 자기네 중국에 완전히 그냥 이제 지배 체제로 넘어갔죠. 우리나라 제주도 말이 많죠. 제주도를 자꾸 이제 관광으로 시작해서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막 오게 해가지고 또 그들이 뭐 부동산을 뭐하고 제주도가 사실 이제 역시 옛날 제주도가 아니라 마치 여기가 무슨 뭐 중국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제주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본토로 넘어와서 점점 우리나라 서울도 이제 저 강서 지역으로 포함해서 뭐 영등포, 대림 이쪽 지역으로 자꾸 중국 그 식의 그 거리, 상점, 간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곳곳에 뭐 양꼬치인지 뭔지 아는 이상한 냄새나는 고기. 그런 뭐 양꼬치 시장, 거리 조성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음식, 그 아이들이 먹는 거,
그다음에 뭐 마라탕 이거 막 유행했죠. 그게 그냥 유행한 게 아니라 중국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중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가깝고 친근하게 불편함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의 문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 잠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좋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는 거의 없어요. 유튜브로 들어가야 이제 똥 싸는 중국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똥 싸고 막 아이들 오줌 넣히고 막 그다음에 뭐 중국 사람들이 들어갔던 펜션이나 이런 데 뭐 완전히 그냥 돼지울간 같은 그런 거 이제 보여주지, 일반 방송이나 언론 주류 신문들은 일체 중국에 대해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중국은 이 중국은 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거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상당히 들어와서 우리가 알다시피 선거도 저들이 여러 방식으로 뒤에서 손을 대고 있고 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선거 자체가 결국 앞으로 더 이제 세워질 국회의원이나 심지어 대통령은 누가 되겠습니까? 친중 인사로 되지 않겠어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또 내각제 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상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이 대한민국이 옛날 쉽게 얘기하면은 조선왕조가 새로운 왕을 세우거나 또 이렇게 세자가 세워지면 먼저 중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이름도 누가 지어줬습니까? 명나라가 지어준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도. 조선. 그러니까 봐요. 우리 민족은 이 뼛속 깊이 조선, 중화에 물든, 그러니까 우리 이름도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다 이거 중국식 이름이에요. 한자로 세 글자인데 그래서 한글 이름도 잠깐 유행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중국식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뼛속 깊이 중국, 우리도 저 짱깨들 저 꼴 보기 싫어 저것들 나가. 근데 실제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중국화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노골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중국의 자본이 없으면 안 굴러가요.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은 아주 치밀하게 뭐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유학생들, 그다음에 관광객들 대거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 이제 영향력 있는 정치인, 언론, 문화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중국에 초청해서 뭐 굉장히 대접을 잘하고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공작을 해서 저들이 친중 인사로서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포석을 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태.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우리끼리 우리나라 대통령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지금 완전히 중국의 그냥 완전히 정말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체제로 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이라고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앞으로 이제 6월 3일 날 아직 우리가 단정하지 못하겠지만 누가 될지에 따라서 이 나라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 이 나라의 운명은 다시 옛날 조선으로 돌아간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 그리고 설령 우파 성향의 대통령이 뽑힌다 해도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동안 이 중국이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물러날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거 봐요. 얼마나 치밀한 그런 작업이 이미 사법,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입법, 국회 들어와서 어때요? 결국은 저들의 목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조선족 문제도 그렇고, 화교 문제도 그렇고, 중국 관광객 문제도 그렇고, 또, 중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 어떤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대로 가면은, 이 대한민국은 그냥 중국의 하나의 자치성으로 되는 거예요. 말이 대한민국이지, 이 자치성, 중국의 한 성이 되는 거예요, 성. 그러니까 홍콩하고 우리하고 그냥 비슷비슷한 그런 위치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곳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민족하고 사는 게 그게 쉽지가 않다고. 옛날 코소보 사태도 그렇고, 옛날 그 유럽의 그 발칸반도 봐요. 다른 민족끼리, 다른 종교끼리 함께 사니까 결국은 어때요? 엄청난 학살, 전쟁, 테러가 부지기술이 일어났잖아요. 역사가 다 그런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이렇게 살아야지. 너무, 외국도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은 괜찮아요. 그러나, 중동이나, 중국은 절대 안 돼요. 인도도 마찬가지. 쟤들은 여기 들어오면은 우리하고 동화 절대 못해요. 우리가 죽던 지들이 죽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 나라를 팔아먹어요. 이게 진정한 매국노가 누구냐? 이완용이 아니라 현재 중국에 의해서 이미 매수되고 공작당해서 거기에 돈을 받아먹고 그 외 여러 가지 작업에 걸려서 그들이 원하는 신문, 기사, 언론, 방송, 영화, 드라마, 그 다음에 어떤 법, 이런 것들을 양산해 나는 그 인간들이 매국노, 그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앞잡이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절대 일본하고 등지면 안 돼요. 일본하고 등지지 말고, 절대, 그러니까 일본하고 계속 등을 지게 하는 그 전술, 그 통일 전술 이런 것들이 북한도 쓰지만 중국도 쓴단 말이야. 중국 공산당도.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조금만 반일 감정, 맨날 그죠? 그럼 거기에 또 우리나라 사람 놀아나고 맨날 일본 하면 막 무슨 불구대천. 진짜 우리의 불구대천 원수는 저 중국이라고, 중국. 진짜. 그러니까 앞으로 아이들부터 청소년부터 의식을 바꿔야 돼. 우리의 진짜, 북한도, 중국은 1000년 적이라고 했잖아, 1000년. 일본은 100년 원수, 중국은 1000년 원수. 북한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제정신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은.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의 어떤 영향이 있는 그런 것들은 법으로 강제로 다 이제 중국집도 중국집이라 부르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속국화되면은 경제적으로도 한족들을 대거 이주시키는 마치 그냥 이주시켜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경제가 대한민국의 주류 경제가 그쪽으로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도네시아 옛날에 몇 년 인도네시아 폭동 사태를 해놨죠. 왜 그러냐? 한족들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화교 자본이 워낙 강하단 말이에요. 걔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은 그냥 걔네들 밑에서 밑바닥 종로로 타니까 그게 이제 폭발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식당 주인 안 하고 중국 한족이 식당 주인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종업원. 그렇게 될 날이 이대로 가면 멀지 않다고. 많은 부동산들 저 한족들이 막 대거 대출 받아갖고 다 사버리고 우리는 대출 제대로 못 받고 부동산 하나 하려면 무슨 온갖 소리. 이게 지금 벌써 잘못됐다. 그다음에 공무원부터 해가지고 왜 외국인을 국가 공무원에 왜 들여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예? 그러니까 이번에 다 드러났죠? 화교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걔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또 걔들이 얼마나 이 사회 이제 주류에 이제 들어가도록 편입시키도록 그런 작업을 누가 했냐, 이게 누가. 중국에 매수된 정치인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누구예요? 다 좌파들이. 다 좌파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좌파 성향. 그냥 빨갱이라고 해요. 이것들이 법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중국에 아주 속국, 완전히 먹혀버릴 정도로
최근에 저 서해 지역에 중국이 아주 엄청난 자기네 그 바다, 우리 쪽에다가도 그 자기네 그 설치물을 지금 세워가지고 지금 난리야. 근데 그것도 왜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냐? 왜 이 빨갱이 대통령 이것들 정치인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 맨날 독도 갖고 우리 난리치죠. 일본이 만약에 그랬어요. 아마 난리 날 거야. 아마 뭐 거리 곳곳에 막 그냥 반일 어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은 일본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과잉 대응을 합니다. 대응할 일이 이제는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같아요.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그럼 어디다 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냐고. 중국 공산당, 북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일본, 뭐 영화나 드라마 보고 맨날 뭐 영화 특히 맨날 그 근거도 없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없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라는 것도 하나같이 다 건달들, 잡범들이 전부 다 건달, 깡패, 조폭들, 무식한 인간들이에요. 무슨 뭐 항일 독립운동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내가 볼 때 이승만 박사 외에는 독립운동한 사람 없어요. 김구는 6.25 전쟁이 터질 걸 뻔히 알고서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가 결국 전쟁이 터져버렸죠. 그럼 김구를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좌파들은 김구 띄워주죠. 이승만은 깔아뭉개죠. 누가 애국자입니까? 김일성이 이용당해가지고 그 젊은 녀석한테 나이 처먹은 놈이 이용당해가지고 6.25가 뻔히 일어날 걸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언론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결국 나중에 6.25 터졌잖아요. 지금 다 밝혀주고 있어요. 그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얼마나 김구가 반민족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경제 구조 자체가 우리는 사실은 미국 중심으로 계속 가야 돼. 근데 중국의 자본이 자꾸 우리 쪽으로 투자 오는 것도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투자가 순수한 경제 투자가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를 중국의 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한 그런 식의 투자면은 결국 우리는 자본이 다 먹힌다고 상대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중국의 속국이 되었다고 보면 틀림없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그냥 급속화되느냐 아니면 마지막으로라도 어떻게 이제 좀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조치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뭔가 계기가 될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거의 그 생각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이게 뭐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그런 걸 누가 알립니까? 안 알리잖아요. 알리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알려서 지금 나라의 사정이 이렇다, 상황이 이렇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현재 이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왔는지를 다 밝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국회, 산업, 또 군사 이런 모든 것들에서 그 다음에 저 서울대학교의 그 공자학원이고 이제 거지 같은 거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공자학원은 결국은 해외에서도 드러났지만 다 중국의 스파이 기관이에요. 공자학원 말로는 중국 고유의 문화 어떤 교류 문화 협력 뭐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중국의 스파이 기관이 공자학원. 근데 서울대학교에 공자학원, 시진핑 기념관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걸 왜 하냐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거기 가가지고 이거 다 없애버려라. 그거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중국풍의 모든 것은 아주 싹 우리 국민들이 의도적으로 이제는 거부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걸 좀 누가 영향력 있는 이런 언론이나 이런 데 절대 말 안 해요. 맨날 뭐 트럼프가 이상하다. 트럼프의 세금 뭐 관세 정책이 뭐하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정상적인 거예요. 자꾸 언론은 트럼프가 또 미쳤다. 뭐 변덕이 심하다. 관세를 뭐 유예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쳐요. 관세는 그동안 전 세계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럼 이제 똑같이 동일한 관세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세 정책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어차피 중국은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인도 있긴 한데, 그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냥, 다른 나라가, 경제 발전하도록 거의 뭐 그냥, 거의 뭐 지원하는, 그렇게 이제 경제 체제가 왔지만, 이제는 트럼프는 그렇게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국제 호구가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유럽도 니들이 좀 방위 좀 해.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한심한 나라냐면, 이 소련이나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런 나라부터 이 유럽이 자기네 방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해주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미국이 돈 들여서 많은 방위비 추진해서. 그러니까 유럽 놈들이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맨날 무슨 PC주의 좌파, 신좌파, 유럽이 다 본산지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리고 맨날 난민, 이슬람. 그러니까 배가 불러 터진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안보를 미국에 맡기면서 미국의 그 역행하는 짓들을 이 유럽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유럽은 아주 정말 정신 저것들 제대로 차려야지. 유럽 사람들이 내가 볼 땐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대가리가 썩은 놈들이에요. 정치하는 놈들 특히. 전부 다 좌파. 메르켈도 그 정신 나간 여자죠. 그 여자 때문에 독일이 망한 거예요. 거의. 독일은 지금 상태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독일은.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왜 이렇게 됐어요? 미국이 안보를 지켜주니까 이것들이 그냥 안에서 배부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좀 받아봐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야 이제 배부른 소리 안 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럽도 우파 성향의 대통령들이 딱 뽑혀야 되는데 프랑스도 우파 성향의 그 대통령을 또 가장 유력한 그 사람을 또 정치적으로 끌어내야 됐죠, 이번에. 그러니까 마크롱도 얘도 정신이 나간 애들이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으니까 난민들 와서 깽판 치지. 맨날 세금 높지. 그러니까 부자들이 유럽에선 안 살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또 경제는 계속해서 주저앉고 있지.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노리고 유럽을 그냥 지네들 밥으로 여겨서 중국이 얼마나 많은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중국에 많이 지금 많은 분야에서 중국에 지금 먹히고 있다고. 유럽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하겠어.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이 홍콩 다음으로 우리나라예요. 그다음 이제 대만도 지금 계속 지금 어떻게든 대만도 지금 뭐 전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국은 결국 전 세계 가까운 나라로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네 그 영역으로 하기 위해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침략을 조용히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타켓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이제 일본도 벌써 일본은 그래도 똑똑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여기에 지금 빨리 대처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힘들어요. 이게. 일본하고도 맨날 아직도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정치하는 자들이 맨날 보면은 일본 하면은 정치하는 인간들이 히스테리성.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다 저 북한, 저 공산주의, 저 빨갱이들이 전략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본에 대해서 열 내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진짜 나쁜 놈들은 저 중국이에요. 쟤들이야말로 진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면 수천 년, 또 조선한 지 500년 동안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때 결국은 통일이 안 된 게 누구 때문에? 중공 때문이 아니에요. 중공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군을 이 땅 여기 보내서 결국은 우리가 통일이 안 된 거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된 근본적인 그 원인은 저 중공이 있다고. 중공. 근데도 어쩌면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일본 말만 나오면 그냥 막 거품 물고 뭐 맨날 그러니까 좌파들은 그런 걸 잘 아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국민성을 아니까 뭐 또 하면은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반일 극일하자 맨날 근데 그게 너무 잘 먹혀요. 지금도 하면 또 먹힌다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일본 많이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 민족이 일본 제일 많이 가요. 제일 많이 가요. 여행하면.
일본에 가서 온갖 거 다 사오고, 다 뭐하고, 그러면서 또 국내 와가지고 또 반일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정신분열증이지. 이게 뭐 정상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경계할 지금 상황이 아니고, 중국. 왜? 중국은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잖아. 일본은 우리하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끼리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거의 하지도 않아요. 다른 체제.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당이고 북한도 공산당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저들이 주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고, 그러니까 절대 중국은 무비자하면, 우리는 중국에다 무비자하면 안 돼. 중국은 철저하게 비자,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대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재산 형성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네, 그 다음에 투표 못하게 아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서 중국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중국에서 대접하는 게 없어요. 없다고. 오히려 공안 감시하지, 중국 가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완전히 그냥 호구가 된 거예요. 호구. 그러다 이제 화풀이 할 데 없으면 맨날 일본에다 하고. 네?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동안 조성한 정치인들, 언론, 이게 다 배운 누가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이제는 중국에 대한 이 반중 정서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반중 정서. 이제는 절대 일본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중국에 대해서는 반중 정서가 이제는 있어야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이 나라에 와서 어떤 혜택도 못 받게 해요. 만약에 진짜 차라리 중국하고 외교 단교까지도 가고 해야 돼. 저 나라는 절대 도움이 안 되는 나라예요. 절대 도움이 안 돼. 미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일본이 도움되지만 중국은 도움이 안 된다고 저것들은. 공산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정상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 공산당이 망해야 돼요. 중국 공산당이 철저하게 망해서 저 나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우리는 정말 좋은 거예요, 중국이. 그러나 그 전까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쉽게 중국과 수교 맺은 것도 잘못이고, 중국과 사업에서 돈 좀 벌고 했다고. 아니, 그게 다 중국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금 교회 입장에서는, 옛날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중국의 교회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은, 이 교회가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안일하게 했는지 좀 알 텐데,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모든 교회를 애국 3자 교회로 다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거기 안 들어오면은 교회로 허락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관리하는 교회가 중국 3자 교회예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돼, 교회가.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하고 나면은 잘못하면 교회 종교도 이제 통제받는다고. 그 짓을 한다고, 그 짓을.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짓을 해요. 똑같이 한다고. 그래서 교회나 종교 시설도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국가적,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 좌파가 이제 집권했을 때 그런 뭘 하면은 교회 폐쇄, 예배 제한, 활동 제한, 종교 활동 제한하거나 아니면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제 도입되면 그때는 이제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만 들어오면 교회는 무슨 말로 하든 그게 결국은 차별금지법의 꼬투리에 잡혀서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전도도 못하고 설교도 말씀대로 못할 것이고 3자교회가 그랬거든. 3자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간다고, 교회도. 이게 얼마나 교회도 치명적인지를 모르고 어쩌면 이렇게 이번 대통령 선거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저쪽 좌익 빨갱이 쪽이 저렇게 지지율이 계속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생각 없는 국민들이 40%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되겠지.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의 미래가 중국 사람들 발 마사지 하고 싶으면 그냥 이대로 가고
그게 싫으면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정상적인 투표, 정상적인 어떤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10년, 20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살기 힘들어요. 전부 다 거리 곳곳마다 중국 자본, 화교 자본이 다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요. 정치인들 다 중국에 매수되고 나중엔 정치하는 사람들까지도 중국인들이 하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나중에 지들 다 쫓겨나요. 지들도. 왜 그걸 모를까? 뭐 지들 살동하는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매국노들이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예요. 매국노들은 머리가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고정부터 해가지고 이 고정은 내가 항상 얘기해. 걔 잡놈이에요. 걔 잡놈. 고정은. 천하의 나쁜 놈이 고정이에요. 고정. 바보 천치 같고 머리도 나쁘고 국제정세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맨날 러시아 쫓아갔다. 뭐 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팔아먹었다고. 뺏긴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뺏긴 게 아니에요. 팔아먹었다고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내가 이제까지 배운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가 다 거짓말. 그거를 역사라고 배운 참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경제나 안보, 자 이제 정치가 이제 저들에 의해서 거의 다 내가 볼 때 넘어간 것 같아요. 사실 조기 대선도 솔직한 얘기로 별 그 기대가 안 돼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경제 안보가 이제 저들이 다 접수할 거예요. 이미 다 준비돼. 우리나라 군대도 뭐 이번에 군대도 뭐 이제 뭐 또 단축한다 그러죠. 10개월로 단축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 가진 부모들은 내가 볼 땐 그거 하나만으로 다 찍을 것 같아. 10개월로 단축한다. 10개월이면 도대체 군대 가서 뭘 하겠냐고. 지금 18개월도 이게 옛날 같으면, 나 때 같으면 그냥 방이 6방, 18이라고 해서 우리는 놀렸다고. 나 때는 거의 29개월, 30개월이었어요. 근데 지금 10개월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이제, 군대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뭐 지원병으로 또 뭐 한다, 뭐 그런 얘기고.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럼 그냥 나라를 통째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 그 방첩사 이런 것들 다 지금 또 손본다 그러죠? 검찰청도 저것도 지금 손본다 그러지?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를 한번, 저쪽 좌익 당들이 내놓은 그 선거 그것 좀 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번 선거는 이제 그냥 다 그냥 무너진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중국이 이제 점령하고, 그럼 이제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가뜩이나 뭐, 어차피 뭐, 애도 안 낳는데 뭐, 중국이래. 너희가 애 안 낳으니까 우리가, 야, 이 땅을 좀 차지하자.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너무 지금 심각해요, 너무. 그래서, 뭘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대한민국은 빨리 떠나는 게 낫겠다. 야, 이거, 여기서 뭐 어떻게 살겠냐, 이거. 이런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중국은 학계, 정치계, 문화, 예술, 산업, 경제, 종교, 모든 영역에 다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다.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섭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좀,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지금 그런 중국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채서, 이제 그걸 좀 뭔가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못해요, 전혀. 오히려, 중국의 이 나라를 넘기는 매국노들이 지금 막 국회에서 지금 막 기세등등하게 완장차갖고, 그런 놈이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지지율이 뭐 벌써 뭐 40, 50%가 된다고 그러지. 이게 무슨 소망이냐, 무슨. 특히 교회는 진짜 어려워져요. 꼭 알고 있어요. 교회는 진짜 어려워진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사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당히 지금 많이 넘어갔다는 걸 좀 알고서 살아야 돼요. 멀지 않아 이제 이 거리에 이 중국식 간판들이 서울시내 곳곳에 쫙 널릴 것이고, 한족들이 고개 뻣뻣이 들고 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저 뒷골목에서 숨어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심각한 이것들을 봐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까. 근데 지금 늦었다는 생각밖에 안 돼요. 너무 10년, 20년 전부터 서서히 이런 작업이 돼 있는데 그걸 그동안 모르고 지금 이 지경으로 왔어요. 아무쪼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조심해서, 특히 감시체제나 이런 건 중국은 최고예요. 중국은 전국 곳곳에 깔린 CCTV로 그 사람 딱 얼굴만 봐도 이력이 쫙 나온답니다. 우리도 지금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곧 더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친중은 어쨌든 뭐 노예로 살든 살게 해주겠지만 반중은 절대 못 살게 만든다. 위구르가 그랬잖아요, 위구르. 반중 인사들 잡아다가 내장, 몸에 있는 신체기관 다 그냥 제거해서 탈아버리고. 지금 홍콩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커요, 홍콩도.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싱가포르와 맞먹는 국제 금융 도시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중국의 그냥 도시밖에 안 돼요. 모든 국제 금융이 다 빠져나왔잖아요, 거기다. 왜? 중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는 홍콩도 죽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 발 마사지 하면서 살려면 그대로 있고, 그러기 싫으면 정신 차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 좀 열심히 해요, 공부. 공부를 안 해. 책도 안 읽고. 참 큰일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과 이 나라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나라가 지금 사악한 저 공산당, 저 공산주의 중국에 의해 또 저 북한에 의해서 지금 거의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와 믿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